이번 추석 때 호명호수에 갔다 왔다. 경기도 가평군 호명산 535m에 조성된 인공호수이다. 본래 이 호수는 심야에 여유가 있는 전기를 이용해 북한강 강물을 끌어올려 저장해 두었다가 전기의 수요가 많아질 때 발전하기 위해서 조성됐다고 한다. 2년 전 숲속에 들리던 매미 소리를 다시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. 올여름 내내 사방에서 맴맴맴 우르대던 매미 소리가 백로가 지나고 추석이 가까워지자 들리지 않게 돼 아쉽기도 했다. 명절날에 나홀로 남의 집 새방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궁상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. 이 영상은 호명호수에서 1km쯤 내려온 곳에 있는 겨울물을 찍은 것이다. 조그만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물속에 발을 담그자 산길을 올라올 때 쌓인 피로감과 비탈길을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긴장된 다리의 근육이 일시에 풀렸다. 하지만 물속에 발을 1분도 담그고 있을 수 없었다. 너무 차가워서 금방이라도 발이 얼어버릴 것 같았다. 상쾌한 물소리는 그동안 머릿속에 쌓여있던 이 생각 저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주었다. 호명산을 올라올 때에는 늙어버린 몸으로 무리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참으로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. 상천역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출발하면서 시간을 확인해보니 10시 25분이었다. 지난번의 경험으로 12시쯤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. 호명호수 방향의 굴다리를 지나니 지난밤에 만났던 둥근 달을 못 잊겠다는 듯 길 옆에 달맞이 꽃이 시들지 않고 피어 있었다. 그 옆에 서 있는 표대에는 호명호수까지 거리가 3.3km라고 표시되어 있었다. 결코 가까워 보이지 않는 산마루까지 올라가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. 이름 모를 나뭇가지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빨갛게 익어서 매달려 있었지만 따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단념했다. 길 옆에는 짙은 남색에 달개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채 그치지 않은 이슬방울로 바짓가랑이를 적셨고 엊그제 태풍으로 말미암아 불어난 것 같은 겨울물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었다. 그 물소리를 벗삼아 부지런히 비탈길을 올라가니 앞에서 보았던 영상의 겨울물이 흐르는 곳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다. 그 다리를 건너자 물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면서 매미들의 소리가 반갑게 들리는 숲길이 이어졌다. 길가의 반반한 돌 위에 엉덩이를 앉히고 두어 번 쉬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경사진 길을 올라서 산마루에 이르자 반대쪽에서 올라온 구장길과 연결됐다. 그 시간이 12시 4분이었다. 1시간 40여 분이 걸린 것이다. 나도 모르게 내 체력 브라보 하는 감탄이 나왔다. 요즘에 부쩍 날이 갈수록 늙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2시간 가까이 산길을 등산하게 된 내 자신이 되긴 했던 것이다. 거기서 100m가량을 더 걸어 올라가서 2년 만에 보게 된 호명호수의 2마리 백주상은 여전히 정답게 마주보고 있었다. 버스나 차량을 이용해 가족끼리 올라온 것 같은 사람들은 다인용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차례로 호수의 1.9km 둘레길을 돌아보고 있었다. 나는 호랑이의 철골구조 조형물이 있는 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갤러리 카페로 향했다. 배가 출출하고 커피향이 그리웠다. 많이 지쳐있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보고 이 높은 곳까지 혼자 걸어서 올라오셨어요? 힘들지 않으셨어요? 라며 반기는 여주인에게 빵과 커피를 주문하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. 천천히 빵맛을 음미하고 커피를 마실 때 얼마 전에 보았던 모정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기억났다. 1950년대 초반에 홍콩을 배경으로 미국 언론사의 특파원 마크 엘리엇과 여의사 수인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것인데 실제로 수인이라는 중국 작가의 소설이 원작이었다. 그 내용은 병원장 부인이 개최한 파티에 마크도 참석해 그 부인과 수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
중국에서 태어난 수인이 영국에 유학해 의학을 공부하고 홍콩에 돌아와 의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인텔리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. 결국 그 파티에서 수인이 잃어버린 손부채를 마크가 찾아 돌려주면서 가까워질 수 있었다. 마크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아내와 오랫동안 들그해왔으며 수인은 장군이었지만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한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다. 처음에는 몇 번을 만나면서 마크가 수인에게 애정을 표현해 봤지만 수인은 그녀의 일에만 충실할 뿐 어떤 남자에게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. 그러나 마크가 그녀에게 첫 키스를 할 때 그녀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잠든 호랑이를 깨우지 말라, Don't wake a sleeping tiger라고 말했다. 또한 그녀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을 가라고 경고했다. 하지만 마크는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었던 호랑이를 깨워서 물리기라도 한 것처럼 한국 동남아의 종군 기자로 파견돼 죽었다. 그 영화에서 수인이 마크에게 말한 그녀 자신 속의 호랑이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사랑을 말한 것이다. 내 마음속의 호랑이는 조금 전에 보았던 철골 구조의 조형물처럼 한 번도 포효해보지 못하고 늙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카메라 속 그 모습을 확인해보니 금방이라도 꼬리를 살랑거리며 일어나 어르렁 될 것처럼 보였다. 빵과 커피로 배를 채우고 새롭게 충전된 것 같다고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. 아직은 호명호수까지 걸어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체력이 건재하다는 뿌듯한 생각으로 하산하기 시작했다. 숲속의 매미들이 응원이라도 해주는 듯 활기차게 울대고 있었다.